안녕하세요. 소통하는 직장인 박범준의 따뜻한 일상 그리고 독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얼마 전에 읽었던 책 중에 하나인 이 또 다른 10년이 온다 라는 이 책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려볼게요. 이 책은 이제 저자는 한상춘 저자고요. 금융업계 쪽에서 굉장히 오랜 시간 전문성을 쌓아온 작가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보시면은 최근에 2020년을 맞아가지고 2020년의 경제 상황은 어떻게 될 것인가, 부동산은 하락인가 상승인가, 이런 거에 대한 영상들이 굉장히 많은 것 같습니다. 이 책도 마찬가지로 2020년도를 맞아가지고 이 불확실성에 대해서 나중에 어떻게 될 것 같다라는 방향성, 분석 자료들을 정리해 놓은 책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목은 또 다른 10년이 온다라는 책이고요. 2020년, 2030년 경제의 미래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책의 부제는 New Abnormal, 초불확실성이 가져올 빅체인지에 대비하라 라는 내용입니다. 모든 것이 바뀌는 10년, 무엇을 준비하고 어디에 투자해야 하는가 라는 제목으로 가져가고 있네요. 여러분들께서 2020년은 대안정기로 진입을 할 것인지 아니면 대침체기로 진입을 할 것인지 이런 것들이 궁금하셨다면 이 영상 꼭 봐주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은 이 한상춘이라는 저자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려보고요. 그 다음에는 향후에 주목받게 될 10가지 트렌드, 직업군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책은 전반적으로 제가 좀 어렵게 읽었던 책 중에 하나고요. 금리, 경제 상황, 환율, 세계 정세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얘기한 책이었습니다. 기본적으로 어느 정도 이 부분에 대해서 감각이 있으시거나 기본 지식이 있으시다면 재밌게 읽을 수도 있었겠지만은 저 같은 경우는 지식이 어느 정도 좀 쌓였음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좀 어렵게 읽었다, 그 정도는 감안하고 보셔도 될 것 같고, 제가 전반적으로 내용을 다 다루진 못하고요. 제가 인상 깊게 봤던 향후에 우리가 준비해야 될 직업군, 이런 거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도움이 될 것 같은 부분만 추려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한상춘이라는 저자는 학부에서 경제학을 전공하고 응용경제학 박사과정을 공부한 후에 30년 동안 국제경제 한 분야만 팠던 사람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한국은행에 입사를 했고요. 경제기획원 산하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창립 멤버로 참여해가지고 국제 세미나에서 세계적 예측기관과 경제석학, 이코노미스트들과 교류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왓튼 계량경제연구소 정회원으로도 활동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현재 한국경제신문 있잖아요. 거기에 전문위원 겸 논설위원으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TV 보시면 가끔 보실 수 있을 거고요. 네이버에 지금 조회를 하셔도 바로 나올 겁니다. 현재 한상춘의 국제경제일기를 연재 중이며 한국경제TV의 해설위원으로 활동을 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이버 포스트 경제 분야 구독자 수 1위고요. 한상춘의 지금 세계는 유튜브 채널 영상은 누적 조회수 1000만 회를 넘겼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인지도 있고 유명한 저자 중에 한 명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네요. 지금부터 제4차 산업혁명 시대의 유망기술 탑10 10가지를 정리를 해드릴 건데요. 제가 3가지씩 끊어가지고 연속적으로 업로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께서 공감하실 수도 있고 공감을 못하는 부분도 있을 수 있겠지만은 이 한상춘 경제연구원은 경제 정세, 그 다음에 데이터가 얘기해주는 향후의 미래에 대해서 내 의견은 이렇다라고 얘기한 책이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 혹시나 주변에 대학 진학이나 취업을 고민하고 있는 후배, 선배, 동료들이 있다면 이 영상을 꼭 공유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제적 측면, 미래를 예측할 때 현재 상황을 우선 먼저 볼게요. 저유가 쇼크, 신흥국 자금 이탈, EU 브렉시트의 붕괴, 중국 및 일본 증시의 폭락, 이것은 미중 무역이나 한일 무역 위기와도 관련이 돼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언제 어떻게 터질지 모르는 위기 증후군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10년을 맞이하는 2020년대 진입을 앞두고 칵테일 위기론까지 거론되는 것은 새로운 먹거리가 될 수 있는 산업이 새롭게 탄생하지 않고서는 위기로 점철되어 온 2010년대 상황을 풀 수 없기 때문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세계 경제 포럼의 창시자인 클라우스 슈밥은 제4차 산업혁명은 이전의 산업혁명보다 훨씬 큰 변화 속도와 규모와 강도로 2020년대 화려하게 꽃피울 제4차 산업혁명의 주도권 확보 여부에 따라서 세계 경제 패권 그리고 각국의 운명이 좌우될 것으로 관측된다라고 책에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 4차 산업혁명을 얘기한 그 스위스의 다보스 포럼을 만들어낸 클라우스 슈밥 박사를 알고 계실지 모르겠는데 전 세계적으로도 좀 유명한 석학 중에 한 분이시고요. 책을 쓴 것도 있으니까 참고적으로 보시면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인공지능입니다. 제4차 산업혁명을 주도할 미래의 유망기술로 자주 거론되고 폭넓은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는 분야는 인공지능 AI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인공지능의 개념은 제2차 대전 전후로 경제, 공학, 수학, 물리학 등 다양한 학문들 사이에서 처음 논의되기 시작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1950년이 현대 인공지능 연구의 시초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생각보다 인공지능 AI라는 게 굉장히 일찍 시작이 됐다라고 보시면 되겠네요. 2008년 금융위기 이후에는 글로벌 IT 기업을 중심으로 인공지능을 비즈니스에 접목하기 위한 투자가 발빠르게 진행됐다. 인공지능 기술 분야에서 가장 빨리 치고 나간 구글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2013년 DNN 리서치를 인수했으며 2014년에는 영국의 딥러닝 전문 기업인 딥마인드를 시작으로 해가지고 다양한 인공지능 벤처기업을 공격적으로 인수해 나가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인공지능 분야의 또 다른 강자는 누구냐? IBM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네요. 세계 체스 챔피언인 게리 카스파로프라고 있는데 이 사람을 이긴 인공지능 슈퍼컴퓨터 딥블루를 개발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금융위기 이후에는 슈퍼컴퓨터 왓슨을 활용한 의료 인공지능 관련 사업을 본격화했다. 2020년대 IBM의 미래를 좌우할 핵심 사업으로 보고 2,000명 이상의 개발자로 구성된 인공지능 비즈니스 솔루션 사업부도 설립하고 있는 중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AI 기술의 가치를 높게 보고 있다는 것이죠. 싱가포르 개발은행 한번 볼게요. 자산관리 업무에 IBM의 왓슨을 적용하고 우수 고객들을 대상으로 맞춤형 투자 자문 그리고 자산관리 서비스를 이미 제공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글로벌 IT 기업들의 인공지능 개발 현황에 대해서 여기서 도표로 준비를 해놨네요. 우선 다 볼 수는 없고 제가 두 개가 눈에 띄어서 두 개를 말씀드리자면 하나는 애플입니다. 여러분들 지금 자주 보실 건데 음성인식 서비스 시리의 지속적인 업그레이드를 하고 있고요. 인공지능 기반 기술 자율주행 자동차를 개발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들 지금 많이 보는 기술입니다. 실제로. 그 다음은 테슬라를 얘기하고 있네요. 인공지능을 활용한 자율주행 자동차 개발에 몰두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픈 AI 재단 설립 후에 10억 달러를 투자하는 중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네요. 두 번째 유망 직업군을 말씀드릴게요. 뇌과학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뇌과학 책은 저도 한두 권 정도 읽어봤지만 어렵기도 하지만 굉장히 흥미롭고 재밌는 책 중에 하나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인공지능 다음으로 제4차 산업혁명을 주도할 유망 기술로는 뇌과학을 꼽는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현대 과학기술의 한계에 있는 미지의 영역이자 인류의 건강과 행복을 위해 정복해야 할 최후의 난제로 평가받고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뇌과학을 정복하기 위해서는 인간의 뇌 쥐도를 완전히 다 그려야 하는데 아직 진도가 너무 낮기 때문에 난제라고 표현을 하고 있네요. 한국을 포함한 전 세계가 고령화 사회로 진입하고 있으며 인간의 기대 수명이 늘어나자 알츠하이머 그리고 파킨슨병, 퇴행성 뇌활동 장애와 인지능력 저하 이런 질환이 사회적 문제로 확산되고 있기 때문이다 라고 얘기를 하네요. 미국은 1990년에서 2000년을 뇌과학의 10년으로 선언을 하고요. 세계 뇌 연구를 선도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선진국으로서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다라고 표현을 해주고 있네요. 오바마 지우기로 일관했던 이 도널드 트럼프 정부에 들어서 가지고도 이 계획만큼은 차질 없이 추진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다. 매우 중요하게 보고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유는 영국과 독일 등 7개 국가의 연구기관이 함께 참여하는 공동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10년 동안 10억 유로를 투자해 최신 뇌과학 지식을 슈퍼컴퓨터에 입력을 해서 인간의 뇌를
시뮬레이션 할 수 있는 인간 뇌 프로젝트를 시행해 나갈 계획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미국도 최선을 다하고 있고 EU, 유럽권도 최선을 다하고 있다. 그리고 일본 역시 고령화가 가장 빠르게 진전이 되는 나라 중에 하나죠. 뇌 연구의 중요성을 일찌감치 깨달은 나라다라고 얘기를 하고요. 아베 정부 들어서는 인간의 뇌 질환을 이해하기 위해 원숭이의 뇌를 지도로 표현하는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고 하네요. 매년 300에서 500억 엔을 투자하고 있습니다. 2020년대 들어서는 정부의 지원 규모를 2배 이상 늘린다는 계획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한국은 어떨까요? 과연 이런 선진국처럼 한국도 이 뇌과학 분야에 공격적으로 연구를 하고 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한국은 전체 생명공학 분야 중에 뇌 연구에 편성된 예산은 고작 5%에도 못 미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미국의 18%, 일본의 7%, 미국의 20%와 비교할 때는 턱없이 부족한 액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제 생각에는요, 이게 조금 비관적으로 보일 수도 있겠지만은 어떻게 보면 나중에 더 커갈 수 있는 가능성은 훨씬 더 크다. 그 폭은 열려 있다라고 보셔도 될 것 같다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은 핵 융합 기술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저도 인문계를 나왔기 때문에 지금 나오는 기술들이 거의 다 공과 계열이네요. 그 부분도 유심히 한번 고민해 보시면서 들어보시면 좋지 않을까 그런 느낌이 듭니다. 주요 에너지 자원인 화석 연료의 고갈, 환경오염 및 온난화 문제가 세계적인 화두로 대두되면서 핵 융합과 같은 친환경 대체 에너지의 수요 그리고 개발 관심이 부쩍 높아지고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지금까지 대표 에너지원이었던 석유가 정제와 사용 과정에서 이산화탄소 그리고 아황산가스 등 환경과 대기를 오염시키고 지구 온난화를 유발하는 주범이기 때문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석탄도 마찬가지다. 수력 에너지는 개발 과정에서 주변 환경을 파괴하는 단점도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기서 정확히 예시는 들고 있지 않지만 제 생각에는 수력 발전소를 만드는 과정에서 댐을 설치하고 발전소를 만들잖아요. 그런 과정을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풍력, 태양광 등의 에너지는 환경을 파괴하지 않는다는 장점은 매우 크지만 에너지 밀도가 낮고 간헐적으로 이용할 수밖에 없어서 대용량 에너지원으로 발전하기에는 어려움이 존재한다. 그러니까 효율성이 조금 떨어진다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반면에 핵융합에 의해 생성되는 에너지는 비교적 저렴한 비용에 막대한 에너지를 생산하고 이산화탄소와 같은 환경오염 물질을 배출하지 않는다는 아주 큰 장점이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1g의 핵융합 반응은 석유 8톤에 해당하는 에너지를 만들어낼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 한상춘 경제위원이자 논설위원, 저자가 이야기하는 또 다른 10년이 온다라는 책에 대해서 프롤로그 부분을 살짝 소개를 해드렸고 이 저자가 어떤 경력을 갖고 있는지도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그리고 제4차 산업혁명을 맞아가지고 향후에 유망하게 될 10가지 직업군에 대해서 얘기하는 부분에 대해서 제가 오늘은 3가지만 꼽아서 말씀을 드렸고요. 첫 번째는 AI, 인공지능 기술이라고 말씀을 드렸고 두 번째는 뇌과학 분야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세 번째는 핵 에너지 분야 관련해가지고 유망하다라는 부분을 정리해서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주변에 대학 진로를 꿈꾸고 있거나 취업을 계획하고 있는 친구들, 후배들, 동료가 있다면 이 영상을 꼭 한번 공유를 부탁드리고요. 오늘 이 영상이 여러분들께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그리고 구독도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더 좋은 내용, 더 좋은 컨텐츠를 가지고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